영상에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어머니의 노래 이렇게 붙여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올해 90살. 노인센터에 다니시며 하루를 보내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또렷이 기억하지는 못하신다. 그렇지만 그분의 눈빛 속에는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낸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깊은 강이 흐른다. 그 강물 속에는 사랑과 아픔, 그리고 끝내 꺾이지 않는 의지가 섞여 있다. 어머니는 경북 영천 최씨 양반집의 막내딸로 태어나셨다. 아침이면 안채마당에 탁 울음소리가 퍼지고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부서질 때 어린 소녀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손끝으로 책장을 넘길 때마다 먼지가 은빛 가루처럼 날렸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했다. 참 똑똑한 아이라더니 글 읽는 모양새부터 다르구나.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는 단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었다. 교실 창문 너머로 누렇게 잘 익은 곡식이 일렁이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밭두렁을 걸어와 부모님을 찾았다. 이 아이는 꼭 중학교에 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재능 있는 아이를 초등학교 졸업으로 학업을 마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 말 속엔 안타까움이 묻어 있었지만 그 시절의 시골 여자아이에게 중학교는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넓었지만 그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8살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종손 집안의 외며느리로 시집을 갔습니다. 종손 집안은 손이 귀해 어머니에게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딸, 둘째 딸을 낳았고 마침내 기다리던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귀한 아이는 시댁 어른들의 즐거움과 미소가 되었고,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돌잔치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잔치집에 다녀온 후 아들은 갑자기 고열이 나서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밤 불 꺼진 방 안에서 어머니는 홀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등잔불이 깜빡이던 어둠 속에서 눈물이 이불 속으로 들었습니다. 내 품에 왔다가 이렇게 가는구나. 아들의 빈자리는 깊었고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어서 두 딸을 더 낳았고 넷째 딸은 젖조차 물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상심이 너무 커서 한동안은 세상의 빛도 바라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 없다고 하늘에 기도를 올리겠다고. 그때부터 1년 동안 어머니는 팔공산 갓바위와 시고모를 따라 산천을 다니며 기도를 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이른 새벽 안개 낀 들판을 걸어 산골 바위 앞에 앉았습니다. 강물 소리가 들리는 곳에선 두 손을 모으고 바람 속에선 속삭였습니다. 부디 내 품에 다시 아들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결실로 귀한 아들을 다시 얻었는데 그가 바로 내 남편입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자랑이었고 집안의 빛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선해서 온 집안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초, 중, 고 대학을 모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를 했습니다.
병약한 아버지를 대신해 어려서부터 종손의 역할을 했고 제사를 주관하고 집안 어른들의 부탁을 묵묵히 들어드리며 늘 믿음직한 기둥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두 딸과 두 아들을 낳았고 남편 직장이 있는 곳으로 홀어머니와 살림을 합쳤습니다. 그 시절에 우리 집은 나이 터울이 크지 않은 조롱조롱한 아이들의 웃음과 분주함이 가득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굴곡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막내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던 해 남편이 뇌동맥류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긴장된 의사들의 표정, 그리고 짧은 한마디, 힘들겠습니다.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 넷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내 옆에 늙고 아픔이 가득한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늙고 약해도 어른은 어른이었나 봅니다. 어머니는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찮다. 너가 날 쫓아내지만 않는다면 내가 네 옆에 있을 거다. 그 한마디, 그 품의 온기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고도 우리는 남편의 손길이 여전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상처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이사를 권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정든 집마저 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앞마당에는 계절마다 꽃이 피었습니다. 봄이면 작약과 라일락이, 5월이면 장미가, 가을이면 국화가, 어머니는 작은 마당에 화초와 꽃들을 마른 수건으로 닦고 물주고 정성껏 기르셨습니다. 작은 텃밭에 상치를 심으셔서 아이들이 한 입 크게 먹으면 그렇게 흐뭇할 수가 없다 하셨습니다. 큰 상실의 아픔을 안고 있는 서로는 단단하게 서로를 의지하며 안정되고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막내 손자가 고3이 되던 해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집안에서 내 할 일은 다 했구나. 더는 며느리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겠다. 그리하여 83세가 되신 해 젊은 시절 사시던 대구로 홀로 분가를 하셨습니다. 이사하던 날 부엌 창가에 서서 마지막으로 마당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아쉬움과 안도 그리고 긴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하루하루를 노인센터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점심과 저녁은 센터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센터 프로그램 시간에 종이꽃을 접거나 그림을 그리십니다. 어릴 적 손재주도 여전해서 색깔이 곱고 꼼꼼하십니다. 손끝이 떨려서 꽃잎이 조금 찌그러져도 시간을 들여 결국은 완성된 꽃을 만들어내십니다. 가끔은 긴 시간 창밖이 붉게 물드는 걸 오래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표정은 마치 긴 세월을 되돌아오는 듯 어쩌면 이미 떠나간 사람들을 마음속에서 다시 만나고 계신 듯합니다. 나는 압니다. 언젠가 이 노래는 조용히 끝날지라도 그 선율은 내 가슴속에서, 내 아이들의 가슴속에서 평생 꺼지지 않고 흐를 것입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